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란의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외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함께 할 책은 모리모토 안리의 반지성주의, 미국이 낳은 열병의 정체입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이 모리모토는. 그런데 미국 초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서 왜 미국의 자유와 평등이란 가치가 중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 또 왜 미국엔 유명 TV 전도자가 많았는지, 또 미국 정치권 전당대회는 왜 뜨거운 종교 집회 같은지, 또 어쩌다 미국 사회는 개인 능력과 성공지향의 나라가 되었는지, 이 많은 주제들을 반지성주의라는 키워드로 엮어냅니다. 이 반지성주의, 엔타이 인텔렉츄얼리즘, 지성에 반대한다, 또 유식보다 무식한 게 좋다라는 뜻인가, 이런 게 고민되시거나, 천조국, 영어, 도널드 트럼프, UN, 이민, 아이비리그 등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 정말 미국이 어떤 나라야,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반지성주의, 미국이 낳은 열병의 정체 속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 읽기, 똑똑한 청교도의 나라, 미국의 시작은 하버디즘이었다. 미국 역시 종교적 이유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리모토는 강조하죠. 반지성주의를 비롯 오늘의 미국을 이해하려면 이 미국이 지닌 출생의 비밀, 이 기독교를 살펴야 한다고요. 쉽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 반지성주의를 지니고 있다는 건 지성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이고요. 그 지성주의의 씨앗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건너온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놀라운 건 이 청교도들이 매우 고학력 지성인들이었다는 거죠. 뉴욕과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새로운 영국을 세우고자 그 험한 북대서양 바닷길을 건너온 사람들, 1646년까지 이 대서양을 건넌 청교도 중에서 대학 졸업자가 130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 100명이 영국의 명문이죠. 케임브리지와 또 32명이 옥스퍼드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졸자 대부분은 교회의 목사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교도 목사들은 왜 이리 고학력이었을까? 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설교에 있었습니다. 그냥 의식만으로 진행되는 캐톨릭 미사와 달리 개신교 예배에는 목사의 설교가 주가 됩니다. 당시에 이 개혁 전통에 의해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경을 읽게 만든 개신교잖아요. 성서를 직접 읽는 만큼 성도들 역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죠. 그렇게 똑똑해진 교인들 앞에서 성경을 다시 설명하고 해석하는 일을 목사들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공부가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메이플라워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에 온 지 6년째인 1636년 이 하버드를 세웠고요. 예일과 프린스턴 역시 목사 양성소로 시작이 되면서 시작이 된 이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 양성이 단지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일반 교양도 매우 중요시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다음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서는 구원 이외에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성서의 진리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학예며 학문, Arts and Science 관련 지식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반 교양 교육의 이상은 교양 있는 신사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성서의 언어를 배우고 성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개신교 교회에서 성직자상이라고 하면 특별히 신성한 신분으로 성스러운 예식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수단으로 일종의 교육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목사는 오직 성경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런데 17세기 사람들의 사고가 이 정도였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죠. 그런데 이 좋은 교육과 지성의 흐름이 왜 반지성주의로 급변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이 너무 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너무 엄격했었다는 거죠. 17세기 초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빠지잖아요. 그럼 벌금을 냈다고 해요.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 주정부에 벌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음악, 춤, 운동을 즐기는 것까지 다 금지됐고요. 예배는 보통 오전 9시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예배 시간이 3시간이나 이어졌다고 해요. 기도가 유창하고 길수록 훌륭한 목사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가 1시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문제는 이럴 때입니다. 예배 때 기도를 맡은 그 목사님의 수가 여러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무려 9시간까지도 걸렸다라고 해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웬만한 대학 강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거 좀 징글징글했겠죠. 이 영국 지성인들의 각성이 청교도 운동과 미국을 세웠지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출신이 아니면 목사도 못하게 했던 시절의 이 지성주의, 이거 미국 스타일 아닌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나타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의 반지성주의, 엔타이 인텔렉츄얼리즘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조각 읽기, 뜨거운 종교적 열병, 반지성주의의 출발. 미국 생활 15년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는 이 대형 이벤트가 4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와 정당별 이 전당대회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2008년도였죠. 민주당 전당대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버락 오바마 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후보로 세우는데 전임자였던 빌 클린턴이 등장해 지지 연설을 합니다. 백인인 클린턴이 남부의 악센트를 앞세워서 흑인 특유의 이 소울필로 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대형 경기장이었는데 장내가 난리가 납니다. 완전 부흥회더라고요. 바로 이런 대형 군중 집회는 이 미국 사회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 양식입니다. 18세기 독립운동의 파도, 노예제와 여권 신장운동, 또 20세기 민권운동 등에도 바로 이 회중 모임은 나타나는데요. 이 뜨거운 집회들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철저한 평등주의의 시작점에 바로 반지성주의가 있는데요. 그 반지성주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기독교의 부흥운동입니다. 이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조너선 에드워드와 또 조지 화이트필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신의 연출가, 이 디바인 드라마티스트라고 불렸던 화이트필드는 기존 청교도 전통의 인텔리 목사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화이트필드는 지성, 교양 이런 것보다 신앞의 개인적인 회심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점잖은 설교 대신에 매우 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요. 한 장소에서 지정된 교회가 아니라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죠. 천막 집회도 그렇게 상견하게 됐고 뜨거운 분위기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다 보니 이 기존 지역교회 목사들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 목회하는 그 전도자에게 당신 교육 어디서 받았어? 학위 있어? 어떤 교회에서 파견된 거야? 등등. 그런데 반지성주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당신들에게 학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교육의 유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당신들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께서 비판하셨던 학자, 바리새인 같은 부류 아니겠는가. 이것이 반지성주의의 결정적 한마디다. 기독교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교에는 인공적으로 쌓아올린 오만한 지성보다 소박하고 겸손한 무지적이 소중하다는 기본적인 감성이 존재한다. 반지성주의는 학자와 바리새인, 즉 성서시대 당시 학문과 종교 권위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예수의 말을 궁극적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대각성, 이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은요, 미국 독립 30년 전입니다. 이 운동은 교파, 지식, 권위, 교회와 전통보다 개인의 독립적 신앙을 강조하죠. 이 흐름은 기독교 교단의 다양성을 만들어냈고요. 또 신앙적으로는 개인의 자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줍니다. 개인의 회심과 변화된 삶을 강조하는 복음주의로 불리게 된 이 흐름은 미국 독립혁명을 이끌면서 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요즘도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요, 이 미국 내 소위 복음주의, 에반젤리칼 진영의 지지가 필요한 것인데 18세기 부흥운동에서 시작된 반지성주의는 19세기 찰스 피니와 드와이트 무디를 지나 20세기 대중전도자 빌리 썬데이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은 지성, 학위, 대학 졸업장, 교단, 교파보다 개인의 결단이며 누구든 신 앞에 평등하다는 그 이념에 미국인들은 점점 익숙해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조각 읽기, 성공하고 싶다면 리바이벌에서 배워라. 이 책을 쓴 모리모토는 신앙부흥운동이야말로 오늘의 미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책의 중반 이후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20세기 대중전도가 빌리 썬데이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당시 젊은 미국의 이 평등이라는 이념 위에 세속적 가치인 성공을 덧입혀준 사람, 특히 성공을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리 썬데이였거든요. 신앙인이 돈을 밝혀
성공, 명예 뭐 이런 건 아니지 않나 하며 이 점잖았던 사람들과 달리 20세기 부흥 전도자들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심하고 성실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현세적 복을 누리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버드주의, 예일주의, 프린스턴주의라는 용어는 20세기 초의 대중전도자 빌리 선데이를 모델로 하여 제작된 해리 싱클레어 루이스 원작의 영화 엘머 겐트리에 등장하는 말이다. 반지성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큰 사상의 흐름이 고조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체현하는 영웅이 있다. 영웅이란 사회에 내재하는 비판 압력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것을 표출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존재다. 사람들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평상시의 울분을 발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반지성주의 영웅은 누가 뭐래도 빌리 선데이라고 할 수 있다. 빌리 선데이, 이 독일계 이민자로 원래 성이 이 존탁이었죠. 일요일을 뜻하는 독일어인데요. 그걸 선데이로 바꾼 겁니다. 아이오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가 형과 함께 고아원으로 보내진 빌리였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던 고아원에서 빌리는 훗날 이 부흥사가 되는 밑거름을 닦게 됐던 것이죠. 1883년 재밌게도 그는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 당시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라는 팀에서 뛰게 됩니다. 뭐 오늘날 그 시카고 컵스라고 해요. 근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던 그는 1891년 은퇴를 한 후 본격적인 부흥사로 전도 집회에 나서는데 이 전도자로서 빌리 선데이의 두드러진 점은 종교와 비즈니스를 잘 혼합했다는 것입니다. 뭐 언변도 좋고 쇼맨십도 더할 나위 없고요. 거기에 패션 센스까지 있어서 옷도 잘 입는 나름 화려한 생활을 하는 전도자. 이 전통과 권위, 학식으로 무장된 목사가 아닌 뭐 월가에서 이 주식 대박을 터뜨린 비즈니스맨 이미지의 빌리 선데이. 그는 곧 미국적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1906년부터 18년까지 인구 10만 이상 도시를 23회 방문했고요. 수많은 집회와 회심자를 낳았던 빌리 선데이. 그의 그 전도자로서의 처음 보수가 $33였다고 하는데 얼마 후에 그는 무려 $4,000로 그 보수가 껑충 뛰면서 당시 그의 자산이 $150만 이르렀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이런 성취가 당시엔 말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의 한 예가 된 것이죠. 그의 경제적 성공은 세상의 인정과 신의 축복이라는 점으로 여겨졌고요. 누구든 회심하고 성실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성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경제적 성공과 번영을 지지하는 반지성주의. 오늘의 미국이 어떤 가치에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미국인 만큼 지난 300여 년 이 사회의 바탕을 이뤄온 기독교적 부흥운동과 반지성주의의 만남은 오늘의 미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지성주의를 마감하며 되짚을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오해하지 말아야겠는데요. 이 반지성주의, 엔타이 인텔렉츄얼리즘은 단순히 지식과 지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이나 멸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반지성주의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 대한 반감이 아니고요. 하버드주의, 예일주의, 프린스턴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지성의 힘이 사회적 계층이나 권력과 이렇게 고착이 되는 관계를 지니는 것에 대해서 지니는 반감, 이것이 바로 반지성주의가 말하는 바이고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 성공과 성취를 지지하는 미국적 이념이 반지성주의인 것이죠. 쉽게 말해 반지성주의라고 해서 공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빌리 선데이와도 연결되는 기독교의 한 경향인데요. 이 소위 번영의 복음, Prosperity Gospel입니다. 몇 해 전에 한 뉴스 앵커가 소개했던 내용이었죠.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 유럽으로 넘어가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전미 그 상원의회 목사인 리처드 헬버슨의 말입니다. 반지성주의에 기반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역동적인 회심, 평등의 정신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이 곧 개인적 신앙과 성실성의 잣대가 되는 현상은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오는데요. 빌리 선데이의 메시지는 20세기 노먼 빈센트
스코필, 또 로버트 슐러 목사의 긍정적 적극적 사고의 힘으로 이어지고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인기 설교자죠. 이 조엘 오스틴 역시 신앙 안에서 긍정의 힘을 강조하며 세상적 성공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반지성주의에 대한 자기 반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모리모토 안리의 이 반지성주의와 함께한 밀란의 정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책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평온한 정원을 산책하듯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밀란의 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